그날 응급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제 이름이 붙은 거짓 기록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사람 하나를 망가뜨리는데 칼은 필요 없더군요. 기록 한 줄이면 끝이었어요. 그리고 더 소름인 건 그 기록을 쓴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책임져요. 제가 처음 그걸 알아챈 건 감사합니다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감사합니다는 보통 울먹이는 보호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선배, 감사해요. 선배가 책임져 주셔서. 후배 구급대원 서진이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뭐라고? 제가 되물었더니 서진이 제 앞에서 태연하게 구급 가방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배는 늘 해결해 주시잖아요. 늘. 그 단어가 혀끝에 걸렸습니다. 늘 해결해 주는 사람. 늘 덮어주는 사람. 늘 대신 책임지는 사람. 그게 누군가의 미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그날 제 이름이 찍힌 기록지 한 장으로 배웠어요. 그날은 새벽 근무였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했고 도로는 미끄러웠고 신고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3회 2. 출동 교통사고 인명피해 추정 위치는 무전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운전석에 앉았고 서진은 뒷칸에서 산소통을 확인했습니다. 신입 민호는 심전도 패드를 만지작거리다 제 눈치를 봤고요. 민호야, 제가 거울로 시선을 줬어요. 오늘은 말만 하지 말고 손부터 움직여. 알지? 민호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서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선배, 민호는 아직 것 많아요. 천천히 시켜요. 그 말이 참 좋은 선배처럼 들렸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진이 천천히를 말할 때마다 결국 누가 뛰게 되는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2대가 엉켜 있었어요. 한 대는 가드레일을 받고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돌아가며 도로 한복판을 막고 있었죠. 야, 조심. 유리. 제가 소리치자 민호가 뒤로 물러났고 서진은 이미 핸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자 쪽으로 붙었습니다. 환자 의식 있나요? 들리세요? 차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남성. 이마에 피. 호흡 가빴고 술 냄새도 났어요.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음주, 의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송부터. 네, 환자부터요. 저는 서진에게 눈짓했습니다. 경추 고정, 산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선배. 민호가 들것을 펴는 동안 서진이 환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숨 천천히. 괜찮아요. 저희가 병원 가요. 그때 환자가 갑자기 손을 허우적대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나 집 가야 돼. 술 냄새가 확 올라왔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이송 과정에서 난리 난다. 손잡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다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환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누구야? 구급대원입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시고. 그때 서진이 제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 사람 아까 차에 같이 있던 여자 도망갔대요. 뭐, 경찰이 그러네요. 동승자 있었는데 튀었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뒤가 복잡해요. 음주, 도주, 과실, 보험, 진술.
폭행까지.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함을 기록이 한 번에 결정합니다. 누가 뭘 했는지, 무엇을 관찰했는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 기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는 기록이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환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고, 저는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활력증 후. 서진이 혈압계를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호가 산소 마스크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선배, 산소 몇 리터로? 6점. 먼저 6점 보면서 조절. 그때 환자가 마스크를 손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나 술 안 마셨어. 서진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현장에서 괜찮아요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사람을 진정시키는 말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가리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환자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무전으로 이알에 알렸고 서진은 제 손짓대로 보호대를 준비했어요. 서진아, 손목. 네, 선배.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선배. 보호대 하면 환자분이. 민호야, 지금은 인권 얘기할 때 아니야. 안전이 먼저야. 민호가 입을 다물었고 서진이 재빠르게 환자 손목을 잡았죠. 그 순간 환자가 발로 차려고 몸을 비틀었고 구급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흔들렸습니다. 야, 제가 몸으로 환자를 막았고 제 팔꿈치가 차 벽에 부딪혔어요. 통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 기록.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상황 그대로 시간 적어. 이송중 폭력성. 보호대 적용. 민호가 펜을 들었고 서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선배, 제가 쓸게요. 민호 글씨 못 알아보잖아요. 그 말에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글씨가.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바쁜 현장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 서진이가 써.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내 이름을 남에게 맡긴 시작. 응급실 도착 후에도 정신없었습니다. 환자를 인계하고 의사에게 상태 설명하고 경찰이 이것저것 묻고 이송중 특이사항 있었나요? 간호사가 물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폭력성 있어 보호대 적용했고 산소 6리터, 활력증 후. 그때 서진이 제 옆에서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선배가 침착하게 잘했어요. 환자분이 막 난동 부리셔서. 저는 서진을 쳐다봤어요. 난동. 서진이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 표현 하나가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서진은 알았을까요? 아니, 알았을 겁니다. 그날 근무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음주 부인, 의식 명료, 협조적, 보호대 적용 없음, 산소 공급 거부. 저는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협조적? 제 팔꿈치에 멍이 들었는데, 보호대 했는데, 산소 거부는 환자가 마스크를 밀친 그 순간을 말하겠죠. 하지만 산소 공급 자체는 했고, 중간에 다시 씌웠고, 환자 상태 때문에 유지했어요. 그런데 기록은 거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 기록 뭐야? 서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뭐가요?
보호대 적용 안 했다고 돼 있잖아. 서진이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습니다. 아, 선배. 그거요. 보호대 했다는 기록 남기면요. 환자 쪽에서 민원 넣어요. 민원. 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억울하게 묶었다고, 폭행했다고.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진아. 우린 했으면 했다고 써야 돼. 그게 맞아. 서진이 한숨을 쉬며 제 쪽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선배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제가 멈췄습니다. 뭐, 선배는 어차피 팀장이잖아요. 민원 들어와도 선배가 커버하면 되잖아요. 제가 괜히 적어놨다가 선배도 피곤해지고, 저도 피곤해지고,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기록을 민원 방지용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서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선배, 현실적으로요. 현실. 그 말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현실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거짓이 포장되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반쯤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정해. 지금. 서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선배, 지금 바꾸면 더 이상해요. 시간도 지나고 수정 흔적 남고 그래도 바꿔. 사실대로. 서진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선배, 왜 이렇게 예민해요? 선배 요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위험한 짓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서진은 저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엔 내만 하고 회의에선 입을 다물고 다른 대원들과는 속닥속닥 민호는 눈치만 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음주의심 환자가 구급대가 나를 묻고 폭행했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급대원 분들 진술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디캠 있나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잠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디캠? 우리 팀은 그날 바디캠이 없었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충전이 안 돼서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기록. 오직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보호대 적용 없음. 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지금 당장 와. 서진은 한참 뒤에야 받았고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선배, 저 지금 다른 일.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민원. 너 기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선배, 기록엔 보호대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 그게 문제라고.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선배가 보호대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귓속을 때렸습니다. 뭐, 선배, 솔직히 보호대 안 해도 됐잖아요. 선배가 과했잖아요. 제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너 그때 내 옆에 있었잖아. 나 팔 부딪힌 거 봤잖아. 환자가 발로 차려던 거. 서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선배가 그걸 증명해요. 증명.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책임감, 내 성격, 내 약점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없지만 출동지 주변 도로 CCTV가 있을 수 있고 응급실 진입로 카메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병원 보안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진입로 영상 확보 가능할까요?
보안팀이 난감해했습니다. 기간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그리고 외부 제공은 절차가. 저는 간신히 날짜와 시간을 말했고 담당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이 제 책상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선배, 어제 보안팀에 연락하셨어요? 왜? 서진이 웃었습니다. 선배, 진짜 너무 크게 만들지 마요. 그냥 조용히 끝내요. 조용히? 네. 민원. 그냥 흔한 거예요. 선배가 대충 사과하고 오해였다 하면 끝나요. 제가 똑바로 서진을 봤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하는 거야? 서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배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또 그 말이 제 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번엔 조용히 끝내지 않겠다고. 저는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기록이 사실과 다릅니다. 서진이 작성했고 저는 수정 요구했습니다.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수야, 너 지금 누구 탓하는 거냐? 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일은 팀으로 하는 거야. 지금 이걸 파면 우리 팀 다 같이 다친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개인의 책임이 녹아내리는 구조.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팀장님, 지금 다 같이 다칠 걸 피하려고 사실을 묻으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원해? 기록, 정정, 그리고 서진, 진술도 사실대로. 팀장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서진이 그런 애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팀장님, 그런 애 아니가 아니라 이미 그런 걸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환자를 보호대로 결박했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송 중 폭력성이 있었고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엔 없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록은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는 저 아니고 후배 서진입니다. 저는 그날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관이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정 요구를 했는데 왜 정정이 안 됐죠? 저는 그 질문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제가 지난 시간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막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이 제게 묻더군요. 그럼 후배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후배는 보호대 적용이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조사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정말로 서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사실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 선배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환자분이 협조적이었는데도 선배가 과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옆방에서 그 진술을 듣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예민. 또 그 말이죠.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단어. 내가 이상하다. 내가 예민하다. 내가 문제다. 그 말로 사실은 가려지고 구조는 유지됩니다. 조사관이 저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상반된 진술입니다.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현장 교육용으로 따로 써두던 개인 메모, 출동 시간, 환자 상태, 문제 상황, 후배 교육 포인트, 업무 습관처럼 남겨둔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조사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기록입니다. 그날 이송 중 폭력성 있었고 보호대 적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딪힘도. 조사관이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진입로 CCTV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안팀 확인 중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증명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거짓 기록이 남으면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응급실 진입로 영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상을 확인했더니 구급차에서 환자가 발버둥치며 내려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목에 보호대 흔적도요. 그리고 제가 환자를 막다 팔을 부딪히는 듯한 움직임까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보호대 없었다는 말이 거짓임을 깨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영상 남아있더라.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영상이요? 응급실 진입로. 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없었다고 하면 된다고 했지. 서진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거 오해예요. 오해? 저는 선배를 지키려고. 저는 손을 들어 끊었습니다. 나 지키려는 사람은 나를 범인으로 만들지 않아.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배, 저 진짜 끝나요. 저 이번에 징계받으면. 그 순간 예전에 제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미래가 있는데 내가 좀 참으면.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입술을 깨물며 눌러버렸습니다. 서진아, 제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끝나는 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내가 만든 거야. 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선배가 너무 잔인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잔인한 건 내가 나한테 책임져요라고 말한 그 습관이야. 그 뒤로 절차는 빨라졌습니다. 민원건은 CCTV와 제 메모, 그리고 몇몇 간호사의 진술로 정리되었고 저는 폭행 누명은 벗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록 정정 과정에서 서진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조정해왔다는 게 나왔습니다. 처치 누락을 덮고 환자 협조적이라고 쓰고 민원 방지를 명목으로 사실을 바꾸고. 그걸 누가 모르게 해줬냐고요? 늘 책임감 강한 선배들이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화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습니다. 혐오. 서진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굴리는 방식에 대한 혐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일로 팀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내가 나가? 내가 억울한데 왜 내가 그만둬?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예민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판에서 책임감은 미덕이 아니라 먹잇감이더라고요. 사이다로 가자라고 하셨죠. 그럼 끝까지 갑니다. 이번엔 누가 누구를 책임이라는 말로 묻어버릴 수 없는 결말로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출동하고 CPR하고 인계하고 집에 들어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는 하루. 다른 하나는 서류, 진술, 확인,
캡처, 요청, 반박으로 숨이 막히는 하루. 사람들은 제가 민원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정리됐네. 이제 잊어. 잊어? 저는 그 말이 제일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정리된 게 아니라 이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기록 한 줄이 거짓이면 그 기록 위에 쌓인 것들도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CCTV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퍼지자 팀장부터 서진까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팀장은 제 앞에서 웃는 얼굴로 말했죠. 지수야, 그래도 잘 넘어갔잖아. 너도 고생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팀장님, 기록, 정정 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팀장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아직도 그 얘기야? 네. 그날 기록이 사실과 다릅니다. 정정해야 합니다. 팀장은 저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거냐? 끝까지. 그 말이 나오면 늘. 그 다음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대답했어요. 네. 끝까지 갑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지도 않았어요. 목소리가 오히려 차갑더군요. 선배, 나 진짜로 말할게요. 말해. 선배가 이렇게 가면 선배도 다쳐요. 그건 내가 판단해.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솔직히 우리 팀에서 선배만 깨끗한 줄 알아요? 그 말이 제 숨을 잠깐 멎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말했어요. 선배도 예전에 기록 정리한 적 있잖아요. 선배가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미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신입 때 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애매한 표현을 쓴 적은 있어요. 환자 협조적 같은 말로 둥글리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고 표현을 약하게 쓴 적. 하지만 없던 처치를 없었다고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서진아, 제가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서진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선배도 조심해요. 선배 지금 나 하나 잡자고 판 뒤집는 거잖아요. 판. 그래. 판 뒤집는 거 맞아. 왜냐하면 그 판이 사람을 잡아먹는 판이니까. 저는 통화를 끊고 제 개인 메모와 CCTV 캡처, 카톡,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요청을 넣었어요. 그게 방아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지수야, 회의실로 와.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어요. 이미 결론이 있는 회의라는 걸. 팀장 옆에는 센터 행정팀 직원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붉힌 채 피해자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행정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지수 대원님, 민원건은 일단락됐지만 기록 정정 관련해서 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제출한 자료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뭐려? 너 요즘 컨디션 안 좋지? 아, 또 그 프레임. 예민, 불안정, 컨디션. 사람을 무너뜨리는 단어들. 제가 대답하자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배, 요즘 진짜 예민해요.
저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민호한테도. 저는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 얘기는 왜 끌고 와?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배가 저를 범죄자처럼 몰잖아요. 행정팀 직원이 중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자,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기록 수정 흔적이 남아 있나요? 저는 준비해온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네, 여기요. 최초 작성, 수정 요청 시점, 그리고 수정 거부 다 남아 있습니다. 행정팀 직원이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진이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근데요. 서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배도 그날 환자한테 폭언했잖아요. 뭐, 입 다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목 잡을 때 선배가 너무 세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서진아, 나 그날 움직이면 더 다친다고 말했어. 너도 들었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렇게 안 들렸어요. 전 그렇게 안 들렸어요.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이 말은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조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증거가 없으면 늘 흔들려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네, 선배. 그날 내가 폭언했냐? 민호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했어요. 아니요. 선배는 움직이면 다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발로 차려고 해서 선배가 막았고요. 서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팀장도 예상 못한 듯 민호를 쳐다봤고요. 행정팀 직원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대원, 그 내용 서면으로 진술 가능합니까?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서진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호는 선배, 라인이잖아요. 라인. 그 말로 민호의 진술을 오염시키려는 거죠. 저는 그 프레임이 너무 더러워서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그럼 더 객관적인 걸 보시죠. 제가 휴대폰을 꺼내 CCTV 캡처를 띄웠습니다. 응급실 진입로. 환자가 발버둥치며 내려오는 장면. 손목 흔적. 제 팔이 부딪히는 듯한 움직임. 행정팀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호대 없음. 기록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서진이 급히 말했어요. 그건 보호대가 아니라 그냥 잡고 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기록을 없음으로 썼는데? 서진이 말을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팀장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이쯤 하자. 정정은 하자. 근데 감사까지는 감사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팀장님, 이건 서진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을 민원 방지용으로 조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팀장의 턱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센터 전체를 걸겠다는 거냐? 네, 걸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행정팀 직원도 눈빛이 달라졌고 팀장은 제게서 시선을 피했고 서진은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센터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내부 감사 개시, 기록, 점검, 민원 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무작위 출동 기록, 샘플링.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가 찔렀대? 야, 기록 다 털린대. 미친 거 아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냐? 그 소리들 속에서 서진이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자 아주 작게 말하더군요. 선배, 끝까지 가면 선배 혼자 남아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아도 돼. 그리고 덧붙였어요. 혼자여도 거짓말 위에 서고 싶진 않아. 감사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이 아니라 줄줄이 걸렸거든요. 처치 시간과 실제 이송 시간이 맞지 않는 기록. 환자 협조적으로 되어 있지만 인계 간호사 메모엔 난동으로 적힌 케이스. 산소 공급했는데 겁으로 바뀐 케이스. 보호대 적용했는데 없음으로 처리된 케이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진의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서진이 혼자 다 했냐고요? 아니요. 서진이 잘했던 건 그걸 팀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민원 생기면 피곤하잖아요. 선배들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로 거짓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관행이 되면 책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부감사 중간 보고가 나온 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더군요. 지수야. 팀장이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팀이 박살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살날 팀이면 박살나야죠. 팀장이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너 정의감에 취했냐?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살아남으려고요. 그 말에 팀장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서진은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남으려 했어요. 저는 선배들 따라 한 것뿐이에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보호하려고. 그 말들이 통하냐고요? 예전 같으면 통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서진이 제게 보냈던 카톡이었어요. 기록 남기면 민원 들어와요. 선배가 커버하면 되잖아요. 그럼 선배가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문장들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거짓 기록을 전략으로 쓰자는 제안이었고 그걸 선배에게 떠넘기는 구조였어요. 징계 결과는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로 정리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진은 징계 확정 전에 자직 형태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감사 결과와 함께 인사 기록에 남았고 유유 같은 업계에서 쉽게 복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이다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감사가 확대되면서 팀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왜 무너졌나, 교육이 왜 이렇게 됐나, 기록 검수가 왜 통과됐나. 결국 팀장은 관리 책임으로 보직해임됐고 센터에는 외부 교육과 기록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바디캠과 연동되는 기록 프로세스, 수정 로그 의무화, 인계 간호사 메모와 자동 매칭 등.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뀌려면 누군가 한 번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결국 그 센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너 이겼는데 왜 나가? 서진도 나갔고 팀장도 내려갔는데 뭐만 남으면 되잖아. 남으면 된다. 그 말이 저는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한번 바뀌었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진 않거든요. 또 다른 서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팀장이 덮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옮겼습니다. 응급의료 교육팀으로요. 현장 출동을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신입 교육과 기록 윤리, 현장 안전 프로토콜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은 민원 방지용이 아닙니다. 생명과 법과 팀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딱딱하네. 저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딱딱해야 합니다. 휘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신입들에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장소를 흐려서.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너희가 착하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너희 이름을 빌려 살게 하지 마라. 도와주는 건 선택이고 책임은 본인 몫이다. 기록을 둥글리면 언젠가 그 둥근 문장이 칼이 돼서 돌아온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서진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선배, 혼자 남아요. 저는 이제 그 말에 답할 수 있어요.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거라고.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책임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남의 거짓까지 덮어주는 힘으로 쓰이는 순간, 그건 미덕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그리고 착취는 가족이라는 말로도 일어나고, 팀워크라는 말로도 일어나고, 현장이라는 말로도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제 이름이 붙은 거짓 기록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이름으로 끝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